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누구 한 사람 대답해 주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날 출석을 지내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불러서 그 강씨, 김씨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100번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학제일대구치 제2대구치 강의인데 뭐 다음 주에 강의는 되게 짧아요. 그래서 보시면 미리 아시겠지만 한 3, 40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전 강의가. 예, 이 그림에서 A, B, C, D가 뭘 나타낼까요? A, B, C, D는 교두정입니다. 네, 뭐라고요? 교두정. 네, 맞아요. 커스프팁이죠. 네, 커스프팁입니다. 커스프팁이고 커스프팁을 연결한 지금 폴리곤을 그려놨죠. 그죠? 그쵸? 폴리곤을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뭐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지 않았다면은 대략 아실 텐데, 그 디스토링구얼 커스프가 어느 거죠? 디스토링구얼 커스프? 디스토링구얼 커스프의 정답을 전부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오, 훌륭합니다. 네, 사람들 모두 다 맞췄네, 정답. 이거 어떻게 알았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디스토링구얼 커스프 혹은 디스토팔라탈 커스프라고도 하죠, 그죠? 저 커스프가 4개 중에서 어떻다? 4개 중에서 비교를 하면 가장 작다. 오, 장난 아니네요. 네, 뭐 다들 벌써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훌륭한 대답입니다. 가장 작습니다. 그러면 저 그림에서 사주융선은 뭐와 뭐가 연결된 건지 한번 뭐 하이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채팅창에 보면은 대부분 친구들이 대답을 잘 하고 있습니다. 뭐 CB가 됐든 BC가 됐든 답은 맞는 거죠. 그죠? 어떤 거든지 맞는 건데 사주융선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주융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요거는 마이크를 켜고 뭐 마이크 다 켜놓으셔도 되는데 잡음만 없으면 사주융선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제가 설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강의 때. 사주융선은 왜 중요한가? 네, 뭐 역시 대답 잘하신 분께는 지난번처럼 당연히 상이 있습니다. 네. 네, 신마리아 학생. 제일대구치의 특징이겠네요. 조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잘 안 들려요. 상학제일대구치의 특징이겠네요. 네, 특징은 특징이죠. 그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한 얘기고 말고 이제 인상적으로 중요한 얘기. 임상적으로라든가 이게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로서 이 사주융선을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이유. 근관 치료 시 경계가 된다고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오태석 학생 지난번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지난번에 아니었나? 하여튼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태석 학생이 설명한 거에 거의 답이 있는데 근관 치료 때 왜 저기 경계선이 될까요? 가장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 밖이라기보다는 이제 위로 더 솟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융선이라고 하는 게 리치라는 거 기본 개념이 이제 그 지금 오클루잘 뷰에서 봤기 때문에
저렇게 2차원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B, C를 연결하는 사주 용선이 여러분들 눈앞으로 더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예. 더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면냐 하면은 저기가 일종의 그 치아, 그러니까 에나멜하고 덴틴의 양이 다른 데보다 많은 곳입니다. 많은 곳. 양이 많은 곳이고, 많은 곳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충치가 커서는 또 보이시겠죠? 커서가 보이실 텐데 어떤 충치가 발생했을 때 그 요 앞쪽에 사주융선을 포함하지 않고 발생했을 수도 있고 사주융선이 이렇게 BC로 있는데 이 위를 통과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충치는 어떻게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오태석 학생이 말씀했던 것처럼 보통은 근관 치료할 때 이 치아의 밑에 있는 루트의 오리파이스라고 하죠. 오리파이스라는 단어 아세요? 오리파이스라는 단어 뭐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여기다가 오리파이스. 왜 알자가 안 쳐지지? 예. 네, 제가 어고노미 키보드를 쓰다 보니까 갑자기 바꿔가지고 지금 타이핑이 잘 안 되는데 오리파이스라고 해서 입구죠. 입구가 실제로는 여기 이 그림에서 지금 제가 칼라 표시를 못해서 그런데 A, B, C 삼각형 안에 다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 B, C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관 치료를 할 때 액세스 오프닝이라고 그러는데 액세스 오프닝 예, 제 방에 사실은 태블릿이 있는데 태블릿이 없으니까 그려가면서 못해서 좀 죄송한데 액세스 오프닝을 할 때 왜 오클루전 서피스에서 뚫는 것은 저렇게 사각형으로 뚫으면 안 되고 A, B, C 삼각형을 만들어서 뚫는 것이 옳죠. 왜 그러냐면 왜 그렇죠? 쓸데없이 뚫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쓸데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밑에 루트 오리파이스가 없는데 물이 필요 없이 D로 확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D로 확장하면 그럼 안 되나요?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오리파이스를 못 찾으면 D로 확장할 수도 있죠. 확장할 수도 있는데 사주 용선을 포함해서 뒤쪽으로 확장하지 않는 거는 아무리 근관 치료를 해서 뒤에 크라운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근관 치료를 하면 무조건 크라운을 씌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악 전치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투스의 스트럭처 자체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거기에다 씌워야 되는데 크라운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크라운 치료를 하더라도 자기 치아가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그러니까 펄프 혼도 피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그 펄프 혼도 피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그 예, 전반적으로 치아의 양이 많은 BC 사주 용선을 살려놔야 치아의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가 유지가 됩니다. 저 부분을 삭제를 하고 나면 잘 부러지게 됩니다. 잘 부러지거나 예, 금이 간다거나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주 용선이 중요해요. 사주 용선을 가급적이면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치가 뭐 가리고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치가 거의 생겼으면 일단 디케이드 투스 머티리얼 부분은 예, 일단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다이어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저거입니다. 네,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이건 한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2016년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배웠던 거랑 사실은 비슷하고요. 저기서 뭐 PA, PR, ME, HY라고 돼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요. 모르셔도 되는데 치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치과의사만 있을 것인가?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우리보다 치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 사람. 지금은 뭐 덴티스트들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누가 더 관심이 많았을까요? 우리보다도.
네, 정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저기 나와 있는 PAPRMEHY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커스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약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이포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에 옛날 용어들이 사실은 지금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책에는 사실은 그걸 제가 적어드리지 않았죠. 뭐 책은 제가 쓴 게 아니니까 책의 제일 앞부분 서문만 제가 쓰고 나머지는 다 이승표 교수님께서 쓰신 거라 안 썼지만 원래는 저게 다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그림에서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앞쪽 게 아마도 6번이고 상악 제1대구치이고 뒤쪽 게 상악 제2대구치인데 상악 제1대구치랑 2대구치를 봤을 때 예, 어떤 특징이 있나요? 뭐 이미 책에도 나와 있지만 보시면 상악 제1대구치가 상악 제2대구치보다 더 약간 사각형처럼 생겼고 더 크죠, 그죠? 더 크고 특징적으로 HY라고 돼 있는 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디스토링구얼 커스프 혹은 뭐 디스토팔라탈 커스프가 작아요, 더. 그래서 밑에 있는 하이포콘 카테고리라고 해가지고 보면 0부터 3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의 단계가 보면은 예, 디스토보컬 커스프의 커스프라기보다는 커스프가 있는 그 영역 자체의 크기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7번 상악 제2대구치 같은 경우는 1번 정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일랜드처럼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특징상 미지얼에서부터 디스탈로 갈수록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미지얼에서부터 디스탈로 갈수록 뭐 당연한 건데 6번, 7번, 8번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사실상 상악 7번, 그러니까 17번 혹은 27번 같은 상악 제2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디스토버컬 커스프가 없는 3개짜리도 많습니다. 그게 당연히 8번 뭐죠? 사랑니. 사랑니로 가면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죠. 저런 식으로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대충 6번하고 7번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6번하고 7번의 차이가 굉장히 큰 사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진화가 더 될수록 그런 차이가 클 수 있고 상악 8번이 없었던 사람 여기서 아마 있으실 텐데 예, 박수 표시 한번 올려보세요. 상악 8번이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 빼지 않고 다 있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시나? 김채린 학생은 없었다고 손을 드시네요. 양서준 학생도 없었고 예. 이번 클래스에서 권준하 학생 이번 클래스에서는 신인류는 3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렇게 구석기 시대 때 박민경 학생도 지금 뒤늦게 그 얘기하니까 막 올리기 시작하는데 신인류가라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고 어쨌든 뭐 별로 필요 없어진 거죠. 그 뒤에 있는 치아가 별로 필요 없어져 가지고 점점 작아지는 저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 거죠. 4명밖에 없다니 좀 실망인데 하여튼 예. 이건 제 연구인데 네. 이 사람들이 원래 저희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까 있었던 것들은 대부분 인류학, 앤스로폴로지 쪽에서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의 이 인류의 역사 이렇게 진화할 때 어떻게 변했느냐를 왜 치아로 하죠? 치아로 하는 이유는 아시는 분? 치아가 가장 오래 남아있는 그 인체 부위이기 때문에 네. 정수 학생은 뭐 오늘도 커피 쿠폰을 안 줄 수가 없겠는데 근데 치아가 왜 오래 남아 있을까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실 분. 에나멜이 가장 인체 조직 중에서 그 무기질 미네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조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좋은 대답인데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그럼 요 앞 페이지로 잠깐 돌려서 저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을 한국말로 뭐 한국말이나 미국말이든 명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부이학자. 오, 예, 정답. 네.
네, 정답입니다. 법의학자. 영어로는 forensic scienc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죠? 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는 뭐 사인을 밝히는 거나 그런 거가 있는데 사인을 밝히는 거 말고 대표적으로 또 다른 건 뭐 해요? 되게 사인은 이제 포렌식 패톨 권준호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쿠폰 발사입니다. 네. 신원 확인 매우 중요합니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의 연령대하고 성별을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길 가다가 해고를 주셨다. 혹은 뭐 그 밤새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무덤 속에 잤더니 목이 말라서 한 사발 물을 들이키고 나서 아침에 봤더니 해골 바가지였다. 그래서 이제 큰 깨달음은 얻었는데 그게 남자 해골인지 여자 해골인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불러서 저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마신 물이 여자 해골의 물이었냐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저런 것들은 이제 범죄 영역에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그런 거를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었던 것들에서부터 시작돼서 아까 나왔었던 그 하이포콘 티어리라는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현대 치약에서는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 논문입니다. 2014년도에 이제 뭐 교정학 저널 AJODO라고 미국 교정학회지인데 뭐 세계 3대 교정학회지가 있어요. 3대 교정학회지가 있는데 뭐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데 표지 아티클로 나갔던 논문인데요. 이 왼쪽에 보시는 거는 지금 상악 제1대구치를 그냥 이렇게 오클루젤 서피스를 3차원적으로 그냥 해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한 거고 모델입니다. 모델. 이거는 그냥 뭐 모델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거쳤더니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충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썼지만 오래되고 잘 기억이 안 나서 대충 A 타입이 한 55% 정도 되고 B 타입이 한 45%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A 타입하고 B 타입을 중간에 지금 여기 까만색 줄 보이죠? 까만색 줄. 까만색 줄이 뭐냐면 여기 이쪽에 보이고 있는 이 센트럴 그루브라고 불리는 이 센트럴 그루브에 A 타입하고 B 타입을 겹친 그림이 C 그림입니다. C 그림. D 그림은 겹치지 않고 이 보컬 쪽을 이렇게 대충 맞춘 거고.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보면 얘하고 위치가 약간 달라요. 그죠? 위치가 약간 다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건 맞추면 이건 커피가 아니고 뭐 저녁을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녁을 사줘야 될 건데 이거 맞추실 수 있는 분 한번 한 3분 정도 드려보죠. 힌트를 드릴게요. 조금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리면 교정치료와 관계 있습니다. 교정치료와. 네, 뭐 틀려도 도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도전 많이 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조금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뭐 4학년 정도 돼도 질문해도 대답 잘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그런 질문인데 교정 치료 받아보신 분들이 여러분들 뭐 손들라고 하면 또 천천히 들다가 한 40명 정도는 들 것 같은데 대략 교정 치료를 받을 때 이에 붙이는 거 뭐예요? 이에 붙이는 건 뭐라고 하죠? 그 정도는 알아야지. 네, 이제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브라켓을 붙이죠. 그 브라켓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죠? 기성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품이죠. 그죠? 기성품. 기성품이란 건 뭐예요? 같다는 얘기지. 네. 같아요. 물론
기성품이 이제 여러 브랜드가 있으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요. 그죠? 그리고 기성품 중에서도 저것 때문에 약간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프리스크립션이라고 부릅니다. 프리스크립션. 제가 한번 써볼게요. 프리스크립션 무슨 뜻이에요? 약학대학 나오신 분 없어요? 이번에는? 예, 프리스크립션 처방이라는 뜻이에요. 처방. 처방이지 교정과 올소돈티스트가 치아의 이동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프리플랜드된 방식으로 처방을 내리는 거 해서 브라켓 안에 들어가 있는 각도하고 앵귤레이션, 뭐 인클리네이션, 그다음에 레벨 이런 것들 갖고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 처방을 한다라는 예, 처방을 하는 거다. 예, 처방하다는 동사이고 처방이 명사라서 예, 처방하는 거. 근데 김경률 학생도 열심히 하는데 처방을 미리 넣어놓고 거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프리메이드 와이어를 집어넣어 놓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교정치료 받았을 때 뭐 느끼는데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와요? 3주에 한 번씩 오라고 할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할 때도 있는데 왜 그렇죠? 그 치아가 살짝 이동해가지고 치주인대가 늘어나고 거기 새로 조직이 붙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오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확한 대답이고 조영석 학생의 물개 박수도 인상적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네, 여기 누군가 뭐 그 헬창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를 딱 손을 쥐고 이렇게 빡 돌려서 빨리 해결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이가 부러지거나 죽죠, 그죠? 이제 디바이탈라이제이션이 되죠. 그래서 천천히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처방을 넣어놓고 약간의 마이너한 그 토크라든가 무브먼트를 이제 그 와이어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와이어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냥 그 모양대로 이렇게 억지로 구겨갖고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걸 천천히 이렇게 하고 뭐 나이타이 와이어 같은 걸 써가지고 long continuous force를 제공하게 되면 light continuous force죠. light continuous force를 제공하면 그 모양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뭐 얼굴이 이렇게 그 넙대대한 사람, 저처럼 넙대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갸름해지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볼을 양쪽에 잡고 라이트 컨티뉴어스 포스를 한 계속해서 하루에 18시간 이상 이렇게 계속 감싸고 한 2년 동안 있으면 얼굴이 좀 가늘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전족이랑 비슷한 겁니다. 전족이랑 어떻게 보면. 전족이 뭔지 아시죠? 발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타입이 2가지가 있으면 프리스크라이빙 돼 있는 브라켓이 2가지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각도에 따라서 치아가 최종적으로 지금 제가 뭐 손으로 볼 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약간 로테이션 각도가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브라켓으로 붙이게 되면 프리스크립션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런 문제가 우리 한국인에게는 저건 한국인한테 조사한 거니까 대개는 이제 외국 수입산을 쓰고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산 브라켓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거를 하나의 타입으로 외국 사람들 폼에 맞춰져 있는 프리스크라이브를 쓰면 실제로 저게 우리가 이제 몰라의 방향을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렇게 보면 좀 잘 보이죠. 그러니까 몰라가 이렇게 배열돼야 될 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치료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디테일링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제 대충 아시고 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폼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돼 있는 거 여러분들 그 프리시전 메디신 들어보셨죠? 프리시전 메디신 혹은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라고 부르는 거 개인화 치료 이게 이제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교정 치료에 나섰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스트레이트 와이어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걸 개발했기 때문에 이게 교정 치료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실제로는 어떤 변화냐면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한 거예요. 프리메이드된 브라켓하고 와이어를 그냥 이렇게 턱턱턱 붙여놓고는 와이어를 껴놓고 3주 뒤에 오세요, 한 달 뒤에 오세요 하면은 이게 모양이 아이디어란 폼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지 점점 가서. 근데 최종적인 디테일링은 조금 더 필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도 뭐 저희도 교정과가 제일 인기 있죠, 그죠? 지금 뭐 좀 아시는 분들 여기서도 뭐 머릿속에 이렇게 난 교정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예,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그 교정의
교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누구죠? 교정의 뭐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뭐 교정의 신 이렇게 불리는 사람 아시는 분? 앵글 오, 입니다. 예. 정진이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너무 그 선행학습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는 보통 뒤에 힘이 빠져가지고 잘 못하게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뭐 H 앵글이죠. 앵글 할아버지가 처음 만들었을 때 이거 다 금으로 이렇게 주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오전에 한 사람밖에 뭐 환자를 못 본다든가 하루 종일 한 사람밖에 못 보고 환자도 그 정도로 입을 계속 벌리고 있으려면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었던 옛날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게 이제 그때는 손재주도 굉장히 좋았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트위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트위드 이렇게 그 뭐랄까 철사 접는 그러니까 와이어 밴딩 그 연수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몇 점 이상 받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했다가 저렇게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갑자기 환자를 한꺼번에 많이 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교정과에 큰 부흥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 현재까지 이제 그 치료의 디테일링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더 이제 저희 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맞는 완전 퍼스널라이즈드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뭐 나중에 교정 시간에 인다이렉트 본딩 같은 거 그런 거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또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건 뭐 사실 하악대구치 같은데 상악대구치든 하악대구치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유한요소 분석. 여기 공대 기계공학과 이번에 많이 들어왔던데 유한요소 분석 잘 알지 않아요? 기계공학과 들어오신 분, 예, 박수 표시 한번 쳐보세요. 없어요? 뒷조사 해보고 나오면 다 감점시킵니다. 아, 네, 이원섭 학생, 예, 조혜성 학생하고 이원섭 학생께서 예, reluctantly 누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태석 학생도 그러네. 네, 좋아요. 네, 그 유한요소 분석이랑 이렇게 하셨는데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에나멜 thickness가 중요합니다. 에나멜의 두께는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상악대구치에서 에나멜의 두께, 어트리션이 없을 때, 마모가 없을 때 아시는 분? 근데 뭐 대충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건데요. 대충 얘기하는 거라서 뭐 틀려도 예, 틀릴 수가 없는 거죠. 대략 한 1에서 1.5 정도 두께 됩니다. 1에서 1.5 정도 두께가 되고요. 크라운 뭔지 아시죠? 크라운 프레퍼레이션. 치아를 깎을 때 얼마 깎아요? 얼마나 깎아요? 네, 잠깐 지금 재료학 배우시나? 재료학 아직 안 배우시나요? 이 쿼터에 배워요, 재료학은?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뭐 잠깐 공지사항으로 빠져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 쿼터인가 언젠가 재료학을 하실 때 서로 간에 임프레션을 뜨는 일을 할 겁니다. 임프레션이 뭔지 아시죠? 임프레션 뭐예요? 아시는 분? 이것도 상품이 있습니다. 임프레션을 왜 하는 거? 인상 예, 인상은 그건 번역이고, 그죠? 예. 인상입니다. 인상. 예. 뭐 역도에서 쓰는 용상 인상할 때 인상은 아니고 일종의 카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형을 뜨는 거가 임프레션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임프레션을 뜨는데 임프레션을 요즘은 어떻게 뜬다? 디지털 임프레션 같은 걸 많이 떠요. 원래 올해 코로나가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사실은 치아 형태학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일부나 혹은 많이 데리고 디지털 교육실에 가가지고 그 서로 간에 이제 디지털 임프레션을 뭐 세렉 장비나 혹은 트리오스 장비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떠보시는 거, 앞니라도 한번 떠보시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해서 서로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임프레션을 뜨는 게 썩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안 뜰 텐데 그 대신에 치아 형태학 시간에서 이제 그 모델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모델을 만들면 그거를 이제 치아 형태학 시간에 있는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모델 스캐너로 이렇게 스캔을 해서 뭐 하나씩 기념으로 가져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물론 파일이겠죠, 그죠? 그걸 보고 이제 자기 치아를 보고 제가 그 첫 시간 뒤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그 자기 치아를 보면서 본인이 만든 치아랑 얼마나 다르게 생겼는지 좀 반성도 하고, 예,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내 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남의 이는 저 따위로 만들어줘서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이제 큰 자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치아의 그 두께인데, 당연히 이제 웨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어트리션이 생기면 두께가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버컬 사이드나 링구얼 사이드, 뭐 혹은 미지얼 디스탈 사이드에서는 별로 안 생기겠죠? 제 말이 맞나요? 방금 한 말 중에서 틀린 부분을 지적해 보세요. 웨어는 오클루전 사이드에 제일 많이 생기는 건 맞는데, 예, 미지오 디스탈 사이드에서도 생깁니다. 왜 생기지요? 인접치하고 사이에서 실제로 약간의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니를 잡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하나도 안 흔들리는 사람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앞니를 잡고 이렇게 흔들면 자기 머리랑 같이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이가 흔들리는 건지 해보면 되는데, 대개는 이가 흔들립니다. 이가 하나도 안 흔들린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단단한 알베올라 본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병적으로 앵킬로시스가 된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유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특히 앞니는 어금니도 한번 흔들어 보는데 어금니는 좀 잘 안 흔들리는 것 같지. 이걸 생리적인 피지올로지컬 모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이유는 당연히 페리오돈탈 리가먼트 때문에 있는 거예요. 페리오돈탈 리가먼트 두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그건 쿠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면 약간 밀리는 거지. 밀리는 그게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인접치 사이에 그게 이제 씹을 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그 여기 이런 분들 어디 갔지? 예, 이런 분들, 여기 계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거친 음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정제된 리파인드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별로 안 생기지만, 옛날 사람들 보면은 인터덴탈 스페이스에 컨택이 다 없어. 없는 이유는 거친 음식을 많이 씹어 먹어가지고 인터덴탈 스페이스 자체에서도 웨어가 생겨서 그렇고, 그다음 뭐 칫솔질을 옆으로 막 이렇게 하면 생기는 거, 그거 뭐예요? 서비컬 어브레이전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생기고, 보통 링구얼 사이드는 좀 잘 안 생기죠. 링구얼 사이드는 여러분들이 그 분노의 양치질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하다가는 뭐 목을 찌른다거나 해가지고 좀 잘 못하게 되고, 그래서 링구얼 사이드 쪽에는 좀 덜 생기는데 대충 어떤 면이든지 웨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드렸던 것 자체는 뭐냐면, 이 thickness라는 것 자체를 프레퍼레이션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재료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료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유튜브에 나와 있는 안진수 교수님하고 제가 대담처럼 한 거, 치과에서는 왜 금이 좋아요를 한번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단 금이 좋은 이유가 뭐죠? 금은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이 치아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 했을 때 주조성이 좋아서 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주용선을 안 건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관 치료를 하고 나서 근관 치료를 할 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아주 크게 벌창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밖에서 다시 또 1mm나 2mm 정도 더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치아가 얼마 남아 있겠어요? 별로 남아 있지를 않아. 그러면 그 치아는 오래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하게 되면 얄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그 다음 사주용선을 살릴 수 있으면 여기 보이는 지금 이 덴틴으로 보이는 회색 부분이 일단 많이 남아 있어야 그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치아를 보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걸 치질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네, 그 항문에 생기는 질환하고는 관계없이 치질, 투스, 머트리얼이 많이 남아있어야 그 치아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아는 몇 년이나 써요? 예, 6세 구치 기준으로 생각하면 6세 구치 기준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오래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살 생각이에요? 뭐 너무 지루해서 빨리 죽을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0세 정도까지는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남자들이 좀 빨리 죽으니까 남자들은 한 95세 정도 살고 여자들은 한 100세나 105세 정도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6살 때 난 치아를 몇 년쯤 쓰나요? 적어도 한 90년 쓰는 거죠. 그죠? 90년 쓰는 건데 이거 다시 자라나오게 할 수 있나? 없어요. 뼈는 리제너레이션이 되는데 치아는 아직까지 리제너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연구해서 리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이지요. 그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랩을 할 때 치아 프랩을 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이 이 치아를 얼마나 쓸 것인지 내 손에서 한번 프랩된 치아로 끝나서 다음번엔 뺄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넥스트 트리트먼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히 오래 사니까 넥스트 트리트먼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치아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그 화면을 띄워놓고 보니까 이게 그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그 운전해 보셨거나 차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동차에는 타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타이어를 언제 갈게 되나요? 타이어를 가는 주기가 있는데 타이어 스레드를 보고 스레드가 달아서 그 골짜기하고 밸리하고 그 위에 피크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면 갈아야 돼요. 계속 이렇게 밋밋하게 생긴 타이어를 계속 타고 다니면 사고 위험성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치아를 갈아줘요, 이거? 타이어는 고작 한 4년 씁니다. 보통 4년이나 뭐 5년 쓰면 갈라고 그런 얘기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90년 정도 쓰는 건데 무슨 다이아몬드라도 못 버텨요. 여러분들 치아가 마모되죠. 어트리션이라고 하는 거 교모라고 그러는데 위아래 치아가 서로 닿아가지고 마모되는 겁니다. 마모되는 건데 그럼 이 치아를 아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안 쓰면 되죠. 치아를 안 쓰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안 쓰면 되는데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식을 드시면 되죠. 유동식. 그러니까 씹지 않는 거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물로 삼키고 이렇게 안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해결될까? 그럼 해결될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맞추시면 이것도 커피 쿠폰 나갑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치조골이 흡수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학생 좋은 말씀인데 치조골 흡수가 안 하면 치조골이 흡수된다. 제가 원한 정답은 아닌데 상당히 뭐 깊은 성찰에서 나온 대답이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적어둘게요. 네. 근데 치조골 흡수되는 거는 다이렉트한 임팩트는 아니고요. 마모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의 측면에서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식만 먹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환에 걸려 가지고 이 음식을 호수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장관에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렇게 공급해야 되는 환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모가 안 일어나냐 하면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경우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모가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도중에 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침 한번 삼켜 보십시오. 침 삼킬 때 이를 떼고 삼킬 수 있는 사람.
침을 삼킬 때 위아래 니를 떼고 그러니까 아 한 상태에서 한번 침을 삼켜 보세요. 잘 삼켜지나요? 예, 조영석 학생은 잘 삼켜지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뭐 new function 다른 의미로 신인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삼켜집니다. 사실은 삼켜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소 때 그렇게 삼키는 사람은 잘 없어요. 억지로 하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치과 치료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치과 치료 받으셨을 때 그 물을 빨아내는 장치를 뭐라고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석션이라고 그러죠. 석션이라고 그러는데 옆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3, 4학년 되면은 임상 그거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시느라고 옆에서 서 계시면서 환자들 입안에 석션을 이렇게 해주는데 석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열심히 안 하지 보통 딴 생각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자는 목에 물이 가득한데 막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무슨 뭐 토요일 날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갈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 보면 이제 혹은 졸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석션을 잘 안 하면 이제 환자는 굉장히 괴로운데 그때에 환자가 많이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뭐 환자는 너무 괴로워 입안에 물이 가득 찼어. 근데 여러분들은 딴짓하고 있어. 딴짓하고 있으면 환자는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어요. 삼키는 거예요. 네, 삼키는 겁니다. 삼킬 때 힘든 이유가 뭐냐? 삼킬 때 대부분 입을 좀 닫아야 돼. 입을 닫아야 되는데 입을 안 닫고 그 사람이 삼킬 수 있으면은 좋죠. 근데 저렇게 조영석 학생처럼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맥주를 한꺼번에 들이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타조라든가 이런 그 특별한 조류처럼 이렇게 목이 꿀렁꿀렁하면서 이렇게 입을 열고도 삼킬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요. 네, 그 음주에 특화돼서 진화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데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보통은 이렇게 위아랫니가 닿습니다. 위아랫니가 닿게 되고 위아랫니가 닿게 되는 시간이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식사에서 닿는 거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뭘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이고 일반적으로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간식을 별로 안 먹는 사람의 경우에는 식사 때 이가 서로 닿는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식사를 여러분이 1시간 하지만 1시간 하는 동안에 입을 계속 닫고 있으면은 식사가 안 되겠죠. 벌려가지고 다시 밥을 먹을 때 이가 컨택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스티케이토리 머슬 배울 때 약간 나오겠지만 거기 있는 근방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프리프리오셉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음식 볼루스, 푸드 볼루스를 먹을 때 위아래가 이렇게 닿을 때는 어떻게 닿아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미워서 꽉 물 때는 살이 떨어져라 무니까 이렇게 꽉 물어서 이게 오랫동안 물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속에 뭐 돌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질길 수도 있어 갖고 살짝 이렇게 하고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침을 삼킬 때 훨씬 많이 닿습니다. 대략적으로 24시간 중에서 한 1시간 정도 이가 서로 닿아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는 한 15분 정도가 식사 때 닿는 거고 나머지 한 45분은 침을 삼킬 때 닿는 겁니다. 뭐 침도 계속 삼키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걸 봤을 때 그럼 문제가 뭐냐? 여기서 이제 뭐 교회, 성당, 절, 뭐 저기 이슬람 모스크 등등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혹시 본인이 기도를 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학번은 굉장히 그 종교적이지 못한 학번이네. 네. 어쨌든 기도할 때 혹시 뭐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 자기의 이가 위아래 이가 서로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특히 간절한 기도할 때 교수님 저 F 주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할 때 입을 벌리면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잘 없어요. 대개는
뭔가 이렇게 그 집중을 심하게 하거나 기도 때도 집중을 이제 대충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대충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좀 집중되는 기도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이를 서로 굉장히 꽉 다물게 되는데 클렌칭이라고 그러죠. 클렌칭. 그런 거 할 때 많이 닳습니다. 뭐 그리고 야구 감독 보면 계속 뭐 하루 종일 껌을 씹고 있다든가 그런 거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오랫동안 치아를 쓰는 데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치아의 두께를 봐서 이제 어떠한 보철물을 넣는 게 좋으냐. 요즘 나오는 보철물 중에서 유명한 건 뭐예요? 지르코니아라는 거 있죠, 그죠?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보철물에 비해서 다른 세라믹 보철물에 비해서 워낙에 튼튼해서 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얇게 들어간다는 건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치아를 많이 안 갈아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나 3학년 때 그 슐링버그 텍스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크라운 앤 브릿지 텍스트 중에서 아주 고전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텍스트인데 그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PFM 같은 거 하면은 레이비얼 사이드를 1.5mm 정도 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장미숙 교수님한테 하악 전치 잘 배우셨죠? 하악 전치의 서비칼에서의 디멘션이 어느 정도 돼요? 이래갖고 시험 보겠나. 예. 하여튼 뭐 예. 그 보면 1.5 깎으면 치아가 안 남게 돼 있어요. 1.5 정도 깎으면 치아가 안 남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치료할 건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엔테고니스트, 이 엔테고니스트의 한글 번역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이거 모르세요? 이건 알 줄 알았는데 아무도 타이핑도 안 하고 있네. 네. 아, 부정론자? 부정론자. 예,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도 오! 예, 이주원 학생. 예, 이주원 학생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를 내야지 얼굴을 보일 수 있는데. 아, 예, 이주원 학생. 예, 대합치 맞아요. 대합치입니다. 대합치. 이건 정답입니다. 네, 쿠폰 나갑니다. 네. 대합치. 대합치죠, 대합치. 대합치는 뭐예요? 대합치는 반대편에 있는 치아이죠. 반대편에 있는 치아. 반대편이라고 하는 건 상하악 개념입니다. 상하악 개념. 그러니까 상하악 제1대구치의 대합치는 뭐다? 네, 이거 맞추면 이것도 예, 이것도 잘 맞추면 네,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하악 제1대구치의 대합치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제가 어려운 거죠. 그럼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네, 김경진 학생이 상하악 제1대구치의 대합치는 하악 제1대구치하고 하악 제2대구치 맞나요, 이거? 맞습니까? 네, 맞죠. 맞아요. 1대2 대합입니다. 1대2 대합. 1대1 대합인 치아는 어떤 치아? 1대1 대합인 치아. 박민경 학생 거의 맞출 뻔했는데 중절치는 모두 다 하악 중절치와 상악 제2대구치인 것 같습니다. 네, 하악 중절치이고 하악 하악 제2대구치도 1대1일 수 있는데 이제 그건 8번이 있으면 아닐 수도 있어서 보통은 하악 중절치 정도로 생각합니다. 상악 중절치는 1대2죠, 그죠? 1대2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인데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뭐 얘기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자고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낼지도 몰라요. 그다음 온레이라고 하는 게 수복물이죠. 그다음 에나멜, 덴틴, 본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할 때 이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유한요소 분석 같은 것들을 합니다. 이 논문을 쓰신 분은 파스칼 마그네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보철 전공이나 보존 전공, 수복 전공을 하시게 되면은 만나게 되는 일종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구치에 관련돼 있어서 하는 내용 중에서 크라운 포션
몰폴로지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연구가 치과 쪽에서 많이 됐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앤스로폴로지라든가 아니면 포렌식 사이언스에서 주로 되는데, 제가 중간에 약간 말씀을 드리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치아가 그런 거에서 이렇게 유지되는 거 굉장히 좋은 거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김경진 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아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아주 일반적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치아가 입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재 사고라든지 아니면 무슨 무슨 로마라든가 이런데 큰 대화산이 폭발해서 묻혔다 그럴 때 어쨌든 입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발굴을 해내고 나면 보호가 잘 돼 있어가지고, 보호가 잘 돼 있어서 화재 속에서도 입안에서도 잘 안 탑니다. 그게 그대로 있어서 좀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포렌식 사이언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분야들이 유망하다기보다는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특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 5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11시 5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은 중간에 끊고 빨리 돌아오시도록 하시고 그냥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봐서 대략 상악 제1대구치인 것 같습니다. 그죠? 상악 제1대구치입니다. 상악 제1대구치인데 뭐가 보이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치주 프로빙이라고 그러는데, 탐침이라고 그러죠. 치주 탐침, 프로빙. 이 프로빙은 뭘 할 때 쓰는 건가요? 네, 파켓 뎁스. 말씀해 보세요. 네, 김인 학생. 네. 확실하진 않은데 그 잇몸살이나 이런 데 찔러 보면서 얼마나 치주염 진행 정도 그런 거 확인해 보는 걸로 알고 대략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잘 대답하셨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파켓 뎁스를 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파켓이라고 하면은 포켓이죠. 한국식 발음은 포켓. 그래서 주머니는 한자로 하면 낭이죠. 낭이고, 낭이고 이제 치주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페리돈탈 파켓의 뎁스를 재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눈금이 있어요. 메저링 눈금이 있고, 이 눈금이 1mm 정도를 뜻하고, 근데 이제 보통은 페리돈탈 파켓이 3mm 이하이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대개 이제 건강한 경우는 1, 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형적으로 뭐가 일어난 거죠? 페리돈타이티스가 진행이 많이 돼서 알베올라 본의 리조프션, 흡수가 일어나서 이 부위는 당연히 루트이죠. 루트가 드러나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블레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페리오돈탈 플랩 서저리를 할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다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못 알아들으셔도 되지만 체형태학이라는 학문을 너무 외우는 학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주로 그렇게 나옵니다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환자를 볼 때 어떠한 어드레스를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 사이 부분, 이 가랭이 사이를 부르는 용어를 한번 적어 보세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모르시나? 생각보다 빨리 안 적는 것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없으면 제가 적어 드릴게요. 펄프 플로어는 아니고 시근간, 치근간, 인터레디큘라. 트렁크는 그 윗부분을 가리킵니다. 트렁크는 그 윗부분을 가리키고 폴케이션인데요. 정답은 예. 89번 최재원 학생. 예, 최재원 학생 얼굴 한번 봐요. 네. 네. 네, 최재원 학생 예, 얼굴 예, 아까부터 계속 계셨는데 지금 얼굴 확인했습니다. 정답인데 폴케이션이죠, 폴케이션. 예. 폴케이션 인벌브먼트라는 단어를 가끔 씁니다. 폴케이션 인벌브먼트라고 하는 거는 진지발 리세션 혹은 치석이라는 게 어떤 거죠? 여기 밖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는 겁니다. 덕지덕지 붙는 일종의 바이오필름이 캘시피케이션 된 건데 얘를 타고 이렇게 자꾸 내려가면 이 치석 속에 들어있는 세균들이 먹고 싸고 하면서 나오는 그 대사산물이 애시드예요. 애시드, 산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그 본 조직이 산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자꾸 녹아내려서 이제 점점 더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자꾸 더 내려가서 지금 뿌리 끝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네, 사망이죠. 치아의 입장에서는 사망, 발치되는 거죠.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흔들흔들하다가 빠지는 겁니다. 이게 또 없으면 어떻게 이가 많이 흔들려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이거를 풍치라고 그러잖아요. 풍치. 예. 바람 불면 치아가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 뭐 그런 개념이죠. 흔들흔들 하니까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예. 바람에 흔들리죠. 그죠? 바람이 아니라 손으로 흔들어 보면 많이 흔들리면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폴케이션이 인발먼트가 되면 어떨까요? 이 사이에 가랭이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치석이 생겼다. 쉬운 방법으로는 청소가 절대 안 됩니다. 쉬운 방법으로는 청소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폴케이션 인발브먼트가 되면 거의 이렇게 플랩 서저리를 해야 됩니다. 치주 치료는 일반적으로 3단계 정도가 되는데 보통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이렇게 1년에 2번 받으면 보험 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P라고 해서 루트 플래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마취를 하고 나서 여기를 긁어내는 거고 이렇게 밑에 있는 뼈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칼을 대서 이렇게 수술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플랩 서저리인데 이렇게 플랩 서저리를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거를 치석을 제거할 방법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외과 원칙은 생각보다 굉장하고 단순한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걸 치료할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 조금 이따 배우시는 총이치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뭔가 아주 그 노벨상을 탈 만한 그런 이론보다는 실제로는 이피션트한 방법을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루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악 제1대구치의 루트는 보통 몇 개다? 몇 개입니까? 이건 수업 들으셨으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3개죠. 3개. 3개입니다. 항상 다 3개는 아니고 뭐 4개인 애도 있고 한데 보통 3개가 많고 이건 거의 3개입니다. 거의 3개이고 지금 보시는 방향에서 이 B번 그림에서 나와 있는 루트의 2개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뭐 약자로 쓰셔도 됩니다. 무슨 R 이런 식으로. 2개의 루트는 뭐다? 오, 예, 훌륭합니다. 네. MBR, DBR 뭐 그런 거죠. 그죠? MBR, DBR. 나머지 하나 안 보이는 거는 그러면 팔라탈
루트겠죠. 팔라탈 루트. 예, 링구알 루트라고도 하는데 보통 팔라탈 루트라고 많이 합니다. 그죠? 우계측 측은 네, 그렇게 하셨으면 맞는 거고. 이건 뭘까요? CT죠, CT. 네, 보통 컨빔 CT라고 해서 치과에서는 컨빔 CT를 많이 찍는데 여기에서 지금 잘 보면 자, 여기 B번 그림을 볼게요. B번 그림에서 지금 화살표 보이세요? 보이시면 1번, 2번, 3번 견치죠, 그죠? 견치. 4번부터는 루트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될 듯 말 듯한 호리병 같은 모양 보이죠? 5번, 6번, 이게 6번이죠, 6번. 그러니까 아까 그 치아가 그대로 보였다라고 하면 미지오 보컬 루트 요거 하고 디스토 보컬 루트가 보인 거고 안쪽에 펠라탈 루트가 있는 건데 잘 보시면 7번도 그렇긴 한데 얘를 보시면 루트가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루트 안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는 뭐예요? 이건 루트 커넬이죠. 루트 커넬. 루트 커넬은 왜 까맣게 보여? 거기는 소프트 티슈니까 안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이 들어있으니까 CT상에서는 라디오 오펙이에요. 라디오 루센트예요. 라디오 루센트죠. 루센트. 라디오 루센트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고 CT에서 봤을 때 대략의 치아가 있는데 치아의 외곽을 싸고 있는 거는 그 화이트네스, 브라이트네스가 제일 높죠. 왜? 에나멜이 가장 라디오 오펙하죠. 치밀한 조직이기 때문에 방사선이 잘 투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투과를 못하면 저렇게 하얗게 나오고 그보다 덴틴은 캐시피케이션의 컨텐츠가 한 70% 정도 되니까 에나멜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좀 높죠. 그죠? 그에 비해서 약간 라디오 오페시티가 떨어지고 맨 안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는 칼슘 컨텐츠가 낮으니까 그냥 그대로 라디오 루센트하게 보이죠. 그죠? 여기 와서 지금 보면 루트 커넬이 미지오 보컬 루트는 두 개처럼 보여요. 두 개처럼. 제가 말한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예, 이것도 손들라고 하면 이거는 예, 약간 부끄러운 거라서 손을 안 들 것 같은데 앞뒤로 미지오 디스탈로 이렇게 약간 앞편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구멍이 두 개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두 개입니다. 실제로 두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두 개인 경우가 많고 예, 자꾸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D번을 보면 아까 루트가 이렇게 드러나 있었는데 본 레벨이 보이죠. 이 위에 이렇게 얼기설기 보이는 것이 알베올라 본이고 알베올라 본이 트라비큘라 패턴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벌집처럼 대충 보이죠. 알베올라 본이라고 할 때 그 알베올라의 뜻이 뭐예요? 알베올라라고 하는 것이 알베올루스의 형용사입니다. 알베올루스. 알베올루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방, 구멍 이런 뜻인데 우리 몸에 알베올루스가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는 알베올라 보니라기보다는 폐에 있습니다. 폐에 있는 폐포를 알베올라이, 알로스의 복수형이죠. US의 복수형 I를 써서 알베올루스가 있는데 그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구멍이 많다고 해서 치조골이고요. 치조골이라고 할 때 그 조자에는 구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내려간 게 본 리조옵션이 일어난 거고 뭐 때문에 일어났다? 아까 치주염을 발생시키는 캘큘러스 이런 애들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죠? 네, 그렇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엔도돈틱 저널인데 예, 여기에서 지금 잠깐 시간 한 2분 드릴 테니까 루트 커널이 몇 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몇 개입니까? 사실은 그림에 답이 있습니다. 오, 영권은 누구예요? 영권. 권준아 학생인가?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권유랑 네, 님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 영건이 아니고 영권이네요. 네. 영권 학생. 예, 정답이죠. 6개. 정답이 어디 있어요? 아주 명확한 정답은 G 그림에 있죠. G 그림. G 그림에 보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잘 안 보일 것 같고 좀 큰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MB1, MB2 이게 무슨 뜻이야? MB가 미지오 보컬 루트 첫 번째 걸 MB1이라고 부르고 미지오 보컬 루트 MB2는 미지오 보컬 루트 2 두 번째 거. 그다음 DB1, DB2, 그다음 P1, P2 돼 있죠. 저게 루트의 앞에 디노션이잖아요. 그래서 팔라탈 루트 1번, 2번. 그래서 총 6개, 2개씩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A, B, C로 넘어가서 이건 이제 엔도돈틱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는 거인데 여기에서 저렇게 이 화면에서 이렇게 뭔가 철사처럼 보이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엔도돈틱 파일이죠. 엔도돈틱 파일. 그 근관 치료를 할 때 쓰는 파일입니다. 그 파일이 한 캐널당 2개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 양쪽이 지금 하얗게 보이는 이건 뭐예요? 날개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건 뭐라고 부르죠? 이거는 아직 모르시는 게 당연한데 러버댐 클램프입니다. 러버댐 클램프. 근관 치료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존 수복 시간에 러버댐을 거는 게 제일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러버댐이라고 하는 거는 러버, 고무에다가 댐은 뭔가 녹색인데 보통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게 그러니까 컨테미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나중에 뭐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2학기 때 벌써 배우시겠죠? 여기에 클램프를 걸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파일을 넣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것을 워킹 랭스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뭐 잘 너무 말만 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워킹 랭스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고요. 요거 워킹 랭스 디터미네이션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거 보통 이제 한 번에 다 3개일 때는 다 하는데 3개나 4개일 때는 한 번에 다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렇게 캐널이 많으면 그 서로 겹치는 것 때문에 따로 저렇게 잴 수도 있죠. 대충 지금 워킹 랭스를 다 맞춰가지고 6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이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랑하고 있는 건데 자기 잘했다. 케이스 리포트죠. 케이스 리포트 자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총 이렇게 6개를 발견해서 맨 끝에 이제 캐널 필링을 6개를 잘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에서 배운 거랑은 다르죠. 책에는 루트의 캐널의 개수가 몇 개로 돼 있나요? 3개 내지 4개로 돼 있나요? 이걸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뭐 할 거예요? 졸업하고 나면은 뭐 개원을 하시든 봉지기가 되시든 또 환자를 많이 치료하시게 될 텐데 그 일부를 빼놓고는 아주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현재까지 이제 앞으로 좀 줄어들겠지만 개원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개원을 많이 하시게 되고 일선에서 이제 그 구강 보건을 담당하시는 퍼스트 라인이 될 텐데 이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근관 치료예요. 잘하기도 어렵고 근관 치료 잘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저 근관 치료를 잘 하셔야 일반적인 그 뭐랄까 GP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치과의사로서 저거를 잘 하셔야지 그 환자들한테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그 치과가 오래 가는 치과가 됩니다. 저걸 잘 못하면 오래 가는 치과가 못 되고 3년에 한 번씩 옮겨야 되는 치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셔야 되는데 저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미드 같은 데도 나오지만 루트 커넬 더래피라고 하는 저 근관 치료 뭐 좀 더 저희 표현으로 하면 엔도돈틱 트리트먼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게 미국에서는 상당히 수가가 비싸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수가가 좀 잘못 책정돼 있어가지고 치아를 살리는 저거의 수가는 굉장히 낮게 돼 있고 새로 해 넣는 수가만 좀 높게 돼 있는 약간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하여간 저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저렴한 수가밖에 안 돼서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비용이 많이 올랐는데 저런 거를 이제 6개나 찾아내는 거는 거의 아티스트에 가깝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보통 4개 이상이면 인정을 안 해준다거나 혹시 최근에 그 만화 그런 거 보실 수 있어요? 무슨 내과 박원장?
뭐 내과 박원장 같은 거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뭐 예, 드라마도 나오고 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해서 6개를 이렇게 딱 해서 그 청구를 하면 보험공단에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4개밖에 돈을 안 준다든가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 증빙 자료를 내고 돈을 달라고 해야죠. 결국은 뭐 늘 하는 얘기인데 그냥 순순히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런 거가 있으면 이런 사진 잘 찍어 놓으시고 이건 정말 잘한 건데 잘한 거를 그쪽에다 보여서 실제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인정하도록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에이 뭐 참지 뭐 이렇게 되면은 계속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후배들이 돈을 못 받는 거죠. 저거는 사실은 쉬운 치료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의료에서 사실 이게 이제 그 의료보험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훌륭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들은 저걸 치료하는데 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뭐 2시간, 3시간에서 저렇게 열심히 찾아냈는데 저게 무슨 뭐 캐날당 예를 들어서 뭐 12,000원이면 그 6캐날이면은 무슨 72,000원 받을 걸 4캐날이 한정적이어서 48,000원으로 급여비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훌륭한 의사이기 때문에 48,000원밖에 못 받아도 6개 캐날을 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다 찾아주셔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훌륭한 치과에서 있어서 저 6개를 꼭 다 찾으시고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말은 쉽게, 저도 말은 쉽게 하지만 다 찾으셔서 열심히 치료하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악 대구치의 루트 캐날의 숫자가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MB, 미지오 버칼 루트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커넬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근관치료할 때 들어가셔가지고 볼 때 얘는 거의 2개가 있다고 보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3개짜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치아 형태학 시험을 칠 때는 3개에서 4개로 쓰시면 그냥 됩니다. 제가 이걸 보여줬다고 해서 3개에서 뭐 6개인데요 하면서 6개짜리도 봤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일반적인 걸 쓰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7개짜리입니다.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 8개, 9개짜리도 가끔 나오는데 그런 건 참 힘들죠.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거고 뭐 이게 베리에이션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마이크로 CT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근관이 이렇게 끝까지는 안 가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이버티큘럼이라고 그러는데 다이버티큘럼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화면이 넘어갔네. 다이버티큘럼. 네. 저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고 그러죠. 다이버티큘럼은 적어준 게 뭐냐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끝부분이 막혀 있는 캐널 같은 걸 다이버티큘럼이라고 그러고 저게 끝부분까지 뚫려 있으면 액세서리 캐널이라고 그럽니다. 액세서리 캐널이라고 그러는데 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시 개실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실염. 사실 저게 창자에서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쓰는 용어인데 개실이 다이버티큘럼이고요. 개실염은 거기 염증이 생긴 걸 개실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중에서 뭐 MMA라든가 혹은 뭐 프로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브락 레스너라고 하는 그런 선수를 아실 수도 있고 대부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선수가 한동안 저거에 걸려가지고 출전을 못했죠. 저거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생제라든가 그런 게 잘 안 들어가서. 근데 이거는 이제 치아니까 그거랑은 다르지만 저기에 이제 펄프 렘넌트 같은 게 남아있는 게 많아서 실제로 그 루트 캐널의 애나토미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그 치아 형태학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에버리지한 폼과 사이즈하고 디멘션을 대충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대개에서 여기에 관해서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이 나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CT가 보급이 많이 되면서 저걸 많이 찍어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3개나 4개 정도라고 생각했었던 게 사실 찍어 보니까 6개나 7개라는 게 많이 밝혀져서 최근에 이제 저런 연구는 상당히 많이 돼서 앞으로는 아마 저런 연구는 더 내도 크게 많이 임팩트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이제 응용하실 때 그런 다양성을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루트 캐널이라는 게 이거를 버티컬한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건 하나죠, 그죠? 이건 2개죠. 타입 3는 2개죠. 타입 2나 타입 4는 몇 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이런 거는 사실은 이거 말고도 다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타입 이거는 이제 VN의 그냥 분류인데 분류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돼서 여기가 합쳐진 다음에 다시 2개로 또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캐널이라는 걸 치아가 일반적인 생긴 형태에서는 그냥 한 길, 한 루트라고 생각할 지금 말한 루트는 라우트, R-O-U-T-E 한 라우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분지점이나 이게 생길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분지점의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된다? 네, 이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공중에 떠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완전히 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벽에 어태치먼트가 돼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때때로는 완전히 날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날리지 않아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큼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지금 앞에서 제가 드렸던 거는 치아 형태가 고유한 측면, 그 다음에 수복치의학적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고 3번째로는 근관치료학적인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지금 4번째로는 교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건데 이런 증상을 뭐라고 부르죠? 이런 피처를 다들 피곤하셔가지고 뭐 뒤로 쓰러지신 분들, 주무시는 분들, 흐리게 하신 분들도 많은데 여하튼 뭐라고 부르죠? 딥바이트라고 부르죠. 딥바이트. 딥 오버바이트입니다. 위에 있는 상악치아가 하악치아를 많이 덮고 있어서 하악치아가 잘 안 보이죠. 원래 어느 정도 보여야 되나요? 대략은 상악치아가 하악치아의 전치에서 한 1mm에서 2mm 정도, 대략 한 2mm 정도를 에버리지로 이렇게 덮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봅니다. 이거를 이제 버티컬 오버랩이라고도 그러는데 오버랩이 너무 심해서 안 보이는 분들 있죠, 그죠? 반대로 이런 건 뭐라고 불러요? 이건 아시겠죠? 뭐죠? 누구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오픈바이트죠, 오픈바이트. 이거하고 흑백사진 앞쪽에 이거하고 다르게 부르면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맞추시는 분께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루스바이트.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고 훌륭한데 루스바이트는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 약간 크로스바이트. 저것도 좋은 표현인데 실제로는 지금 권준호 학생이 얘기한 네, 권준호 학생 이원섭 학생이 얘기한 크로스바이트도 사실은 지금 이 흑백 사진에는 안테리어 크로스바이트가 있는 거고 권준호 학생이 정답을 말했는데 안테리어 오픈바이트, 파스테리어 오픈바이트입니다. 지금 흑백 사진은 포스테리어 오픈바이트죠. 뒤쪽에가 이렇게 떠 있고요. 앞쪽에 있었던 거 안테리어 일반적으로는 오픈바이트라고 하면 이 안테리어 오픈바이트를 많이 가리키는데 때때로 아까 뒤에 보였던 것처럼 파스테리어 오픈바이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오픈바이트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지금 오픈바이트가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있는 사람은
이게 있는 사람은 일단 라면이나 냉면, 특히 쫄면 같이 질긴 거를 앞니로 좀 잘 못 끊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잘 못 끊으면 그럼 그런 사람은 뭐 면을 못 먹냐? 그건 아니죠. 앞쪽에서 못 끊으니까 대충 소구치 정도에 넣어가지고 끊든지 아니면 혀끝을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혀끝으로 이렇게 끊든지 하긴 합니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이 이렇게 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전반적이 아니고 살짝 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앞니끼리 서로 안 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크게 실망하실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떠 있으면 이제 곤란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까 침을 삼킬 때 어떻게 삼키겠어요? 침을 삼킬 때는 일단은 음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 니가 서로 닿아야 되는데 이건 닿아봤자 도움이 안 되는 게 앞에 이렇게 뚫려 있어서 중간 사이에 혀를 끼워 넣게 돼 있어요. 혀를 끼워 넣는데 혀를 자꾸 끼워 넣으면 여기가 또 더 벌어져 자꾸. 혀의 머스큘러 포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더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뭐 적절히 닫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혀도 자꾸 커져. 또 다른 문제는 입이 잘 안 닫히니까 입이 잘 안 닫히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입 다물어 했는데 입이 안 닫히는 뭐 그렇진 않겠죠. 이렇게 억지로 닫겠죠. 그죠? 억지로 닫고 있겠지만 대개는 레스팅 포지션에 이렇게 편안한 포지션에 있을 때 입이 잘 안 다물어지고 입이 벌어져 있으면 구호흡을 많이 하게 됩니다. 코로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구호흡을 많이 해서 그게 이제 그 원인과 결과가 어느 쪽인지 좀 잘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사실 이걸 치료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교정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교정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악교정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치료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해 볼 사람.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이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답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니를 위아래 앞니를 서로 더 인사이저 서피스로 더 당겨 올려 가지고 닫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맞는 말인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금니를 위아래로 더 집어 넣어 가지고 입을 더 닫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사실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에서 봤을 때 안모가 길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으로 이 몰라 임팩션이라고 그러는데 몰라 임팩션을 시도해 가지고 어금니를 위아래로 더 집어넣는 게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일정 이상 안 되면 수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악교정 수술. 굉장히 어려운 수술에 해당되고 교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임팩션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해 보셔도 얘를 빼는 게 쉽겠어요? 얘를 집어넣는 게 쉽겠어요? 매우 당연하게도 치아라는 게 일옵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쉽지만 반대로 이렇게 넣는 임팩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왜? 일단 반대편에 뼈가 있잖아요. 뼈를 뚫고 밀어 넣어야 되는 거니까 매우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런 치료를 잘 못했었는데 요즘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이크로 앵커리지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이제 교정 치료 때 이거 박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미니 스크루를 박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스프링을 써서 위로 집어넣는 임팩션 치료를 합니다. 이건 포스테리어 오픈 바이트인데 아까 앞쪽에 이제 이원섭 학생, 네, 이원섭 학생은 몇 번이죠? 이원섭 학생은 14번입니다. 무슨 4번요? 64번? 4번. 아, 64번. 맞아. 네. 크로스바이트 앞쪽에 이거 1번은 크로스바이트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안 보이는데 이제 이 크로스바이트 말고 이제 이 보컬에 있는 6번이 예를 들어서 더 바깥쪽으로 나와서 서로 완전히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시저 바이트라고 부르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건 크로스바이트 말고 그냥 일반적인 오버바이트의 극단적인 상태고요. 크로스바이트는 상하기 하하게 덮여 있는 걸 크로스바이트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21번 같은 경우는 크로스바이트에 해당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유한요소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방식들을 써서 합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한 20분 남아있는데 이 마지막 시간은 임플란트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치아를 빼고 나면 발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발치창이라고 그러죠. 발치창. 네, 발치창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사켓이라고 부르죠. 소켓. 네, 소켓이라고 불러서 알베올라 소켓 혹은 뭐 익스트랙션 사켓 이렇게 부르는데 소켓이 있으면 우리가 배웠던 바에 의하면 상악 제1대구치를 빼고 나면은 소켓이 구멍이 몇 개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3개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루트가 3개였을 테니까 3개가 있는 게 정상인데 발치를 하면서 좀 뭉개지거나 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발치를 하면서 이제 뭉개지는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는다라고 하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은 이거 지금 출처가 좀 잘못됐는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은 딜레이드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라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좀 덮어놓고 힐링이 많이 일어난 다음에 심을 생각으로 놔둔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걸 갖고 바로 이미디엇 임플란테이션도 많이 하는데 이미디엇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면 바로 발치 후에 즉시 식립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식립하는 건데 그럼 어디다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시간 관계상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하면 좋은데 임상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 뭐랄까 그냥 책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약간 응용을 해서 잘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A번 그림 A가 지금 사라져서 안 보이지만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발치를 하고 발치창이 3개 정도 있을 텐데 팔라탈 루트 사이드는 확실히 보이고 그 디스토 보컬 보이고 아마 미지오 보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기 남아있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아까 치근간 뭐라고 하셨는데 폴케이션 할 때 치근간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하면 인터레디큘라가 됩니다. 이걸 인터레디큘라 septum이라고 그러죠. 인터레디큘라 septum. septum이 이렇게 많이 잘 남아 있으면 여기 가운데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돼요. 근데 임플란트는 되게 와이드 다이아미터 임플란트가 한 5mm에서 6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루트의 폭경이나 길인 그 크기는 그보다 훨씬 커요. 그죠?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할 때 즉시 식립이 가능한 경우는 루트의 다이버전스가 큰 경우는 가능한데 왜? 인터라디큘라 septum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테니까 루트의 다이버전스가 약해서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보통은 6번하고 7번을 비교하면 7번은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약하고 모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얇게 모여 있으면 뺄 때 septum이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큰 공동처럼 되잖아요. 할로우처럼 되면 이러면 지지할 수 있는 리메이닝 본이 작아져 가지고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얘처럼 이렇게 루트가 다이버전스가 크면 가운데 적절히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뭐야? 주의할 거는 발치를 할 때 루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예쁘게 빼내야 되는 거죠. 예쁘게 빼내야 되는 건데 무식하게 힘으로 빼내다가 저 안에 있는 거가 뭉개지면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의 찬스를 잃어버리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시면 좀 그냥 그 치약대학원에서 오래 굴러 다니시고 있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좀 2, 3학년 때 이렇게 배우시면 되기 때문에 루트 다이버전스가 가지는 의미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이 쿼터에 아마 여러분들은 맥실라하고 맨디블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실 텐데요.
실제로는 이 위에 있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예, 이것도 사실 퀴즈로 내고 싶지만 그냥 대답을 해주면 맥실라리 사이너스입니다. 맥실라리 사이너스라고 해서 부비동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 심하게 걸리시면 생기는 상악동염이라고 할 때 그 상악동에 해당돼요. 근데 6번 루트 같은 경우에 보통 실제로는 이 상악동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를 누마티제이션, 이건 하나 써드릴게요. 나중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함기화라고 하고 뉴마티제이션이라고 하고, 사이너스의 뉴마티제이션이 많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거의 바닥까지 이렇게 다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밑에 이제 뼈가 별로 없어지는 케이스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교정 저널에서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상태에 있는 치아를 양옆으로 움직이면 잘 움직일까? 실제로는 페리돈탈 리가먼트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본 리접션과 본 오포지션이 일어나면서 치아가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생긴 거가 되면은 뼈에 이제 바로 붙어 있는 샤피스 파이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 소켓 주변은 코티칼 본이라고 해서 굉장히 딱딱한 뼈거든요. 딱딱한 뼈에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좀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이고 이때는 굉장히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루트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보셨던 CT 사진은 요즘 이제 치과에서 보통 대부분 CT를 구매를 합니다. 예전에는 CT가 뭐 1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CT가 많이 싸져서 3, 4천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에서 개인 개원 하는 데서 CT가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하실 때 최대한 많이 보고 진단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진단하시는 피처를 보시고 어떠한 판단을 내리실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도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또록또록하게 보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똑같은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내는 능력은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방사선 사진을 보든 아니면 뭐 그냥 실제로 그냥 눈으로 보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손끝도 굉장히 중요해요. 텍타일 센세이션으로 보든 텍타일 센세이션을 느끼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보시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치료를 수월하고 좋게 그리고 깔끔하게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카빙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빙 하실 때도 그 모양 자체를 대충 비슷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양에서 가지고 있는 뭐랄까 피처를 잘 추출해 내셔야 되죠. 그러니까 막 빅데이터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정제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는 쓰레기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보를 아무리 100번 가르쳐 줘도 보시고 그걸 잘 집어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치아 형태학을 왜 배우느냐? 그런 걸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레퍼런스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악 제1대구치의 루트 캐나는 보통 3개에서 4개다 정도를 기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거를 하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6개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거든요. 루트를 처음 집어넣을 때 아까 파일이라고 하는 걸 보셨을 텐데, 파일은 보통 21mm짜리 파일하고 25mm짜리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루트의 길이를 대충 아는 사람은 집어넣을 때 택도 없는 짓은 안 하겠죠. 30mm짜리 파일이 있는데 그걸 집어넣어가고 끝까지 밑에 퍼포레이션을 시켜놓고는 왜 이래라고 하진 않겠죠. 대충의 길이 정도, 예를 들면 뭐 사람은 다리를 2개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치과의사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우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수업하고요. 시험 준비 잘 하셔가지고 모두 A+를 획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맛있는 점심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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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